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까먹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도형 개념이라든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 오늘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할 거고, 그런 문제들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등장을 했었는지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최대한 3개를, 요거 3개 가지고 오늘 다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등차 수열까지 지금 할 계획이니까 하고, 요거는 내가 나중에 다 교재로 만들 거야. 책으로 아예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근데 지금 이걸 갖다 버리란 소리는 아니야. 공부는 계속 이걸 갖고 해야 되고, 버릴 생각하지 말고 공부는 이걸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는 내가 아예 그냥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한테 좀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 다 못 만들어서 그래. 지금 수원 수투까지밖에 못 만들고 아직 선택 과목을 다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일단 요걸 가지고 다 완성이 되면은 선택 과목까지 싹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자, 오늘 일단 3번 1-3번 봅시다. 수능 대비 필수 개념 특강 3번. 이번에는 뭐냐면은 중등 기하. 지난 시간에 지수로그 함수 합답형 그리고 삼각함수의 대칭성, 요거 2가지 했었고, 자, 오늘 3번째는 지금 기하, 도형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도형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너무 이게 수학 1의 삼각함수의 활용, 여기에다가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도형은 5만 가지에서 다 나와. 5만 가지에서. 근데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그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들에서도 도형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활용이 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미적분을 공부해야 되고 미적분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라면은 미적분에서 이 도형 문제는 무조건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형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됐다. 조금 이제 앞에서부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도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 안에 스며들어 있을 때 내가 그 도형을 판단해낼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팩터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자고. 야, 평행선, 뭐 동의각, 얻각, 종이접기 이런 것들은 다 알죠.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문제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걸 찾는 게 되게 어려워. 그리고 그 문제 안에 들어갔을 때 찾는 게 좀 어려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것이 딱 어떤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 딱 그것이 떠올라야 돼.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삼각형의 내각 이런 것들 하고, 사각형 분류. 자, 요건 내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여기다 이제 띄워 놓을 거야. 사각형이니까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고, 거기다가 한 변을 평행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걸 사다리꼴이라고 그래. 이 사다리꼴 중에 옆에 평행하지 않은 2변이 길이가 같으면 우리 그것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고, 이 등변 사다리꼴에서 마주보는 2대변이 평행한 경우를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지. 평행사변형에서 4변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면 그건 우리 마름모라고 그래. 4변의 길이가 아니라 4각의 길이 크기가 똑같으면 직사각형. 이 2가지의 성질을 모두 합친 게 우리는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건 다 알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뭘까? 평행사변형 이상으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이상으로.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되느냐?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 머릿속에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 제일 중요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가지고 좌표 평면에서 많이 물어보잖아. 어떤 내점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변이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는 어떤 좌표 평면에서의 평행사변형이 나오면은 무조건 2점과 2점의 교점이 나머지를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이 점하고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얘는 2분의 1 a 플러스 b, 2분의 1 a 플러스 b. 그렇게 교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교점과 이 점의 이 점의 중점이 서로 같다.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수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 내신에서 아마 되게 많이 등장을 했을 거예요.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자,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마름모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 뭐다? 이게 수직이등분한다. 얘네 둘이 이 대각선이 어떻게 되냐? 수직이등분을 하게 된다. 그럼 얘네 둘이가 직각이라는 거고, 실제로 얘네들이 좌표 평면의 표현이 된다면은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머릿속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정사각형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정사각형 나오면은 써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정사각형만 나오면은 뭐 길이도 같다, 각도 같다, 뭐 대각선 다 직교한다,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나오면은 너희들이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 번씩 써먹을 수 있어 봐야 되고, 실제로 등변 사다리꼴 아니라 사다리꼴에서 요런 거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런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했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 구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습니다. 이 길이는 무조건 같아요. 왜냐하면 봐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얘랑 얘 큰 거는 닮음이지, 얘랑 이 큰 것도 닮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닮음비가 얘 대 얘, 얘 대 얘가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무조건 얘네 둘의 길이가 같아진다. 요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지금 있잖아, 너희들 있잖아, 3학년 2학기 아니잖아, 지금 수능 보는 애들. 3학년 2학기쯤 야, 이건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 시점, 1월 중순, 1월 오늘 16일이다. 1월이 절반이 넘었기 지나갔어. 이 중순쯤에 됐을 때 너희들에게 야, 이건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되게 너무 이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자, 다음 장. 야, 그리고 나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면 난 이 얘기하고 싶어. 이 등적 변형.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등적 변형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이걸 우리 뭐라 하면 등적 변형이라고 그래. 적자가 이제 면적할 때 적자야. 같은 면적으로 모양을 변화시킨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등적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이제 수능을 본다라고 한다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지. 신발끈 공식을 처음 듣는 표정을 듣고 있으면은 가르쳐 줄 거니까. 이 신발끈 공식이 사실은 이 등적 변형을 이용한 거야. 어떤 느낌이냐는지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좌표 평면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얘를, 자, 이 점을 우리가 x1, y1, 이 점을 x2, y2, 이 점을 x3, y3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면적 우리가 구하는 공식은, 신발끈 공식은, 자, s는, 자, 2분의 1 절대값 x1, y1, x2, y2, x3, y3, x1, y1 절대값 해서, 자, 요렇게 우하향할 때는 다 곱해서 다 더해주고, 좌하향할 때는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빼준 다음에 요것을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그런 다음에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2분의 1 해주면은 면적이 나옵니다. 얘는 삼각형이 아니어도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어도 상관없이 다 돼. 근데 이때는 중요한 거, 볼록 사각형만 된다. 예를 들면 이것도 사각형이잖아. 이것도 사각형이잖아. 얘는 안 돼. 이 면적은 안 돼. 볼록 사각형, 이런 사각형인 경우에만 가능해. 그리고 이 순서들은, 자, 그냥 여기서부터 외워. 여기서는 그냥 암기해.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암기해.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고. 여기서부터 그냥 무조건 한 바퀴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돼. 똑같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너희들은 안 배워. 행렬이라는 것에서 나오거든. 이게 사실 행렬식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행렬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안 배워.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배워. 그때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거든. 그래서 이게 암기하라는 거야. 이게 사실 행렬에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얘가 앞에 있는 것이 뒤에 한 번 더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요거를 어떤 걸로 주면 가장 좋으냐? 얘를 원점으로 줬을 때 최고야. 얘를 원점으로 주면은 봐봐.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얘랑 얘가 0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랑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게 얘만 구하면 돼. 그래서 무조건 얘를 원점으로 만들어 두고 시작하는 게 진짜 편하다. 할 때는 실제로 이걸 써먹을 때는 그 원점으로 두고 써야 돼. 자, 이게 사실은 어떤 식의 이게 중간 과정은 내가 생략할게. 어떤 원리냐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삼각형의 면적은 자, 이 삼각형의 면적과 이 삼각형의 면적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얘를 일로 옮겨. 그래서 요런 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면적이 같게 되겠지. 실제로 여기 이 녀석도 요렇게 바꾸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면적이 같잖아.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공식은 실제로 얘를 구하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볼록 이런 오목사각형이 안 돼. 오목사각형이 되면 얘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걸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정말 뭔가 안 될 때는 써놓기도 해야 돼. 뭔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지 굉장히 편리하고 예전에 어떤 수능 모의고사였나 사실 수능이었나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어떤 그래프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사각형이잖아. 이 사각형의 면적을 무슨 수열의 형태로 푸는 문제가 있었어. 나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 언제 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했어야 했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또 합쳐가지고 그것이 또 수열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귀찮았겠냐 문제 풀기가.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어떤 선생님께서 얘를 여기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갑자기 너희들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 면적을 구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그림 자체에서는 잘 안 떠오르는 녀석이 있을 수가 있어. 가끔씩 보면은. 그럴 때는 철저하게 삼각형, 특히나 삼각형에서 이런 등적 변형 같은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편할 거야. 옛날에 되게 신박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안 풀었거든. 진짜 이거 다 해가지고 그냥 풀었거든. 그때 당시 이게 또 킬러 문제였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푸는데 어떤 선생님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하나로 풀어버리더라고. 너무 쉬워지잖아, 그러면. 인생이 너무 편해지잖아. 그렇지 않냐? 이것만 구하면 돼. 어차피 얘는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의 그때 모자람을 깨달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 등적 변형에 관한 문제들은 내가 다 여기다 문제에다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주게 될 교재에는 아마 이걸 관련한 문제들이 같이 좀 수록이 될 거야. 그 교재를 받으면 너희들이 좀 그것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삼각형 B. 삼각형의 넓이의 B는 그냥 밑변의 B야. 밑변의 B. 애들을 이걸 무슨 닮은 B하고 착각해가지고 막 제곱하고 막 세제곱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냥 밑변의 길이의 B다. 길이의 B. 그러니까 비리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도 요거 비율로 면적을 생각해라. 닮음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 요거는 은근히 잘 모르더라고. 은근히. 예를 들면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딱딱딱딱딱딱 그었을 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의 비는 얘 대 얘다 라는 것을 가끔씩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여기 잘 표현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이 됐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결국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된다 라는 것 정도로 여기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 한번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지금 해주는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이 장에서는 내가 보니까 이 등적 변형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어떤 문제 속에서 그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딱 주어졌을 때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거. 지금 너희들이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 봅시다.
야, 씨, 뭐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내가 할 말이 없지? 야, 이걸 내가 가르쳐주면 이제 말이 안 되지, 그지?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반 특수각의 삼각비, 뭐 당연히 1대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2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삼각비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하는 거에서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니까 1대1대 루트 2.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든가 기울기가 1이다, 어떤 직선인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리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대각선 자체를 구하지 말고 그 비율로 구해야 된다. 그게 훨씬 더 너희들한테 빠를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주고, 삼각비의 어떤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에서는 특수각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용을 한번 해보자.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 마. 어떤 문제에서 직각 같은 게 주어지고 내가 직각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은 특수각이야. 길이의 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특수각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피타고라스로 넘어가야 돼. 시작하자마자 피타고라스 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제곱에다가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2차원 길이가 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1차원 길이로 만들었을 때 너희들이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질 거다. 다음 장 나왔네. 마지막에 특수각과 기울기. 자, 기울기 나왔으니까 특수각이 딱 나오는 순간 어떤 점들을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점의 좌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여기다 표현을 한 거야. 그것을 보면 되고. 자, 다음 장 닮음. 야, 제일 중요한 거 닮음. 그래, 닮음이야. 닮음. 우리가 은근히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기저에는 닮음이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직각삼각형의 닮음. 요건 이제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지.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야.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다 기억하고 있으죠? 이거 여기다 놓고 보면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어디다가 놨을 때 잘 기억을 못 하느냐? 자, 원에다가 두 개의 직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지. 그러면은 여기 쭉 그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길이 구하라고 했을 때, 그럼 요 삼각형에서 자, 얘의 제곱은 얘 제곱 빼고 얘 제곱, 얘의 제곱은 얘 제곱하고 얘 제곱 해가지고 이 길이 구하려면은 얘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거든. 이게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이거 진짜 뭐 좌표 구해가지고 그러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야. 자, 이 뒤에도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요거 이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x, h, y는 실제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계산해보면 돼. 등비 중항으로 나와. h가 등비 중항으로 나와. 얘는 얘 제곱 얘 곱하기 얘잖아. 얘는 얘 제곱 얘는 얘 곱 얘 하면은 등비 중항으로 나와. 그래서 얘 x와 h와 y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내가 딱 구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이것도 암기해두면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너희들의 인생에 한 번 정도 써먹을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닮음비와 넓이비. 닮음비가 mdn이면 넓이비는 n제곱이고, 그 다음에 부피비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입니다. n제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 미적분을 시험 보는 친구들 중에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될 거야. 등비급수, 도형의 등비급수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게 그 닮음의 제곱비야. 다음. 자, 요것도. 자, 은근히 무게중심. 이 정의. 무게중심이라든가 내심, 외심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될 게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걔가 어떤 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내심, 외심 작도 방법은 뭐 사실 뭐 중학교 과정에서 워낙 많이 나오지만 고등학교에는 잘 안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중선의 교점이잖아. 얘랑 얘 길이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되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얘랑 얘 각도가 같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제발 하지 마시고, 중간에 무게중심이구나 이렇게. 얘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면적. 얘
얘는 면적이 같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삼각형 하나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무게중심에서 그냥 이거 하나만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요거 2대1. 요 길이 2대1이다.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중선과 중선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랑 얘가 평행이 되죠. 그죠? 평행이 되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랬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냐? 얘가 3대 1대 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요 삼각형, 요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이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전체 삼각형 넓이의 1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정도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가계 이등, 아이씨 이상하잖아. 가계 이등분선, 얘 가계 이등분선 딱 돼 있으면은 이 가계 이등분선이면 여기를 x, y라고 했을 때 a, b라고 한다면은 x 대 y는 a 대 b. 얘 대 얘는 얘 대 얘. 그렇지? 그러니까 얘 넓이 b라는 것 자체도 결국 뭐가 돼? 얘 대 얘야. 그러니까 얘 대 얘야. 얘랑 넓이 b도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요거 말고 있잖아. 진짜 신박하게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다 배웠어. 근데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외곽의 이등분선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 외곽이잖아, 외곽. 외곽의 이등분선을 그렸어. 얘랑 얘가 같다고 하면은,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해봤을 거야. 아니, 학원 이런 데서 중학교 2학년 때 안 가르쳐 줬을 리는 없어. 너희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야. 자, 다시 한번. 요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과 같다. 요것도 옛날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또 당황시켰었던 문제니까 요 문제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에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알아. 모르는 애들 아무도 없어. 그런데 실제 문제 속에서 이것을 내가 찾아내는 거, 그거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이게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자, 7번 원. 7페이지 7번이 아니라. 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이야 여러분들 뭐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뭐 수학 1 정도 다 배운 친구들이니까 파이를 써야 된다라는 거, 여기 호도법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자, 현, 중심, 거리, 여기 나왔네. 7페이지 원의 접선 맨 밑에 보면은 내가 아까 그려줬었던 그 그림 있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여기서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넘어갈 수 있도록. 단순하니까 넘어갈게. 자, 다음 장.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외접하는 도형이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 할 때, 삼각형의 넓이에서 실제로 되게 자주 등장하는 공식이지.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경우에,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에 우리가 미안하다. 삼각형의 면적, 외접원의 내접원, 어떤 삼각형이 원이 있고 그것에 외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내접원이잖아, 얘는.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차피 여기가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얘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얘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넓이 S는 자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 이거는 여기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미적분에서 되게 자주 등장을 해.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서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 외접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고, 자, 내가 너무 중요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있잖아. 여기 뭐 30도, 45도, 60도라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애들하고 문제를 풀 때 되게 사실 있잖아.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씩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못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 학원 단톡방이 있지 않겠니? 학원 원장님들 단톡방. 그 원장님 단톡방 중에는 이제 질문방이 있어. 질문방. 문제 이런 것들 올려놓는 거야.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막 풀어가지고 풀이 과정을 막 공유를 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야. 원이 내접하는 경우에 중심은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해. 원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접하든 상관없어. 내접해. 그럼 두 개 이렇게 원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쉽게 갈 수 있어. 그럼 여기에 점과 여기에 중심이 있겠지. 그지? 여기 접선이면은, 자, 얘네 둘은 무조건 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야. 봐봐.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야. 일직선.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야. 되게 단순하게 증명이 됩니다. 봐봐. 접선 하나 그려봐. 공통 접선이지. 그지? 그럼 이제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중심 지나겠지. 이 원의 중심도 지나겠지. 당연히 두 개 다 지나요. 자,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이 금방 찾아내. 되게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은 찾아내기가 힘드냐? 반원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원이 이렇게 뚱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중심에서 여기 중심 지나고 여기까지가 일직선에 있습니다라는 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어. 이거 거기다 적어놔, 제발. 이거 다음 장이야. 너 다음 장. 아, 밑에냐? 그 밑에다. 밑에. 어디든지 간에 무조건 내접만 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이 중심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떤 경우에 되게 많이 등장하냐면, 특히나 이제 여기 수학 1보다도 수학 2에 가면은, 미안하다. 미적분에 가면은 어떤 뭐 삼각형 세타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접하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되게 가끔씩 있거든. 그럼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다. 반지름이다.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주 등장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왜 얘가 원을 이렇게 뭐 중심을 얘도 지납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렇게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야, 원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원의 정의가 뭐니?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한 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같으냐, 요거야. 그러면은 그럼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야. 그럼 원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중심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 원을 배울 때는 지름으로 배운다니까. 원주율을 배울 때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배운다고.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없느냐? 왜냐? 원의 정의는 이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지름이야, 지름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오늘 원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원문이 나왔어. 나오는 순간 중심과 특정 원 위에 특정한 점을 긋고 시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거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될 거야. 자, 요거 기억을 하고 계십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안 보이는 게 뭡니까? 저기 7번 있잖아. 원주각. 야, 원주각이라고 딱 돼 있으면은 원주각은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원주각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것을 원주각이라고 못 찾아낸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원주각인 것 자체를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 원주각을 이용하면 되게 편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등적 변형은 면적을 똑같이 해가지고 변형을 하는 거야. 근데 원주각은 어떤 특징이 있어? 얘 각도가 어딜 가든지 각도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지.
그러면 삼각함수를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얘의 삼각함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서 그냥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니? 얘가 중심을 지나요. 그지?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이 빗변의 길이까지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삼각 B를 구하려고 할 때 내가 필요한 각도를 구하는데 원주각이 등장했다. 땡큐 외치고 그냥 원주각 사용하면 돼. 그리고 또 반원이 나오면 야 여기서 이 원주각을 잘 못 찾아. 또 이렇게 되면 얘랑 얘가 중심각과 원주각이 되잖아. 원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으면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배가 되고 당연히 여기도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원주각은 찾기가 어렵지 찾고 나면은 활용할 게 굉장히 많다. 찾기가 어렵다.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얘기 또 여러 번 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사각형 요거 내접 사각형. 이게 어디에 자주 요즘 등장하고 있냐면은 수학원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얘기해 줄게. 혹시 여러분들 이거 어쨌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기억은 하고 있을 거야. 뭐냐면은 자, 요각하고 얘 어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어. 그러면은 요각하고 요각 더했을 때 몇이니? 180도. 이제 수학 원을 배웠으니까 얘 더하기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은 A 더하기 C는 우리가 파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활용할 수 있느냐? 사각형이 내접하는 경우보다도 삼각형 2개가 내접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경우?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원은 주어지지 않았어. 삼각형이 지금 현재 이렇게 2개가 주어져 있는데 원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럴 때 얘랑 얘 각도가 예를 들면 뭐 얘를 3분의 파이라고 주고 얘를 3분의 2 파이라고 줘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게 자주 등장해. 왜냐하면은 수능에서 지금까지 이게 안 나왔거든. 안 나왔어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계속 나올까 말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봐봐. 생각지도 않아. 야, 원에 얘가 나왔어. 지금 원 없는 거야. 원 없는 상태에서 얘랑 얘가 나왔으면 머릿속에 원을 그려줘야 돼. 원을 그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 뭐가 같아져? 외접원의 반지름이 같아져. 그지? 이 삼각형의 외접원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지금 동일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게 쓸 수 있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 외접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 사인값과 얘 사인값 항상 같아지겠지? 그렇지? 요렇게 했을 때 얘 사인값과 얘 사인값도 같아지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각형이 2개가 나왔는데 혹시나 이런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 사인 법칙도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값의 특징도 아니 혹시? 네, 좀 이따 아마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코사인 값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코사인 값과 여기 코사인 값은 값이 똑같고 부호가 달라. 그지? 왜 그럴까요? 이거 코사인 값은 이게 그래서 단위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코사인 값과 여기 코사인 값인 거잖아. 그지? 여기 코사인 값은 얘고 여기 코사인 값은 얘인데 얘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랑 얘가 외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코사인 값이 같고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코사인 값을 줘놓고 거기를 뭐 3분의 1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 반대쪽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야. 내가 오늘 아마 내가 풀어주는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요것도 이거 진짜 신박하게 예전에 한번 등장했었던 기억이 있어. 여러분들 요건 다 알고 있을 거야. 중학교 때 다 배우거든.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아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아. 항상 접선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사인 값, 코사인 값을 이 접선을 이용해 가지고 풀이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 이것은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너희들이 모른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 나왔을 때 그게 이거 여기다 적용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강조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니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내 말 들어. 그리고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너희들이 마지막이다. 현재 너희들 1년 후배부터는 이걸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어요. 자, 원이 있고요. 원과 현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얘 곱하기 얘는 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 원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라는 걸 거기다 다 써놓은 거니까 써먹고, 너희들이 이것이 나오는 마지막 기수다. 지금 중학교 2학년도부터는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니들은 안 하겠구나.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이것이 나올 수가 아마 없을 거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내가 해주는 것 중에 너희들이 사실 몰랐던 건 거의 없을 거야. 몰랐던 건 거의 없는데 내가 좀 강조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강조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있다가 문제풀이 하는데 조금 이렇게 써먹었으면 좋겠다.